사운나를 따르라. 그랬지? 이것도 답이 있잖아. 주한미국 철수해라. 조성리에 필요 없다. 조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정상화 중단하고 비정상화 중단하고 일관한평 철회하고 일관한평 철회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줄 파악이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화기 동문은 박기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평화의 서원을 올리나니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종사 하위 연리 성령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평화의 성자이신 정산종사 탕생지인 소성리에서 하루빨리 사드를 철거하여 전쟁의 불씨를 없애고 이 땅에 평화가 물들기를 원하옵니다. 평화의 기운으로 상생하고 서로서로 상부하는 사회국가가 되도록 국가의 리더가 솔선수범하는 참마음 갖도록 하여 주시옵고 소성리에도 신선한 가을바람의 노래와 같은 사드가 철거가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서원하오니 꼭 이 서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심으로 비옵나이다. 영주 있겠습니다. 천지영리야심용사여야심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야심용사여야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영리야심정만사여야심 야동일체 아여 천지 여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비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 기도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원이시여 가장 무고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내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갓 사드라는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의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 기억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것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 기억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 발붙일 것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소송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잇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의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마음 모아 간절히 배움나이다.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것에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현지영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아유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유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 하여 천지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주의라도 도리어 그 주의를 오손시키고 사체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노력이라도 한갓 그 노력만 허비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무리로 나를 선전하고 모략으로 남을 공격하는 혹 일시적 인심선동을 하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얻지 못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그런 줄은 알고도 짐짓 행하는 이는 사실 반역자여 처음에는 혹 미했으나 그런 줄 알면 바로 고치는 이는 진정한 애국자니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고공편 18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텐트가 하나 쳐졌죠. 아침에 바람이 갑자기 분다고 이렇게 급하게 현장에서 계셨는데 이거를 보니까 지난 우리 세월의 이 현장에서의 세월의 어떤 노하우들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김상패 감독님의 영화가 드디어 나왔어요. 우리 소성리에서 우리 조영삼 열사의 추모 미사가 있는 동안 분회장님과 조은학쌤 그리고 김천의 최현정 부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김상패 감독의 영화 양집 등 시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그 영화에서 이 집회 때 예전에 그 김상패 감독님이 여기서 그 참외장아찌 해서 이렇게 팔았었잖아요. 참외장아찌 영화 이제 비용 만든다고 참외장아찌랑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만들고 나서 이제 감사 인사로 이제 수요 집회 때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김상패 감독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내년에 뭐 바라는 거는 이 평화나 통일보다 내년에 바라는 거는 감독님의 영화다. 이 영화를 좀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무려 아, 예. 오늘 TBC에서 영상 촬영 온다고 그랬어요. 예.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우린 프로니까. 평소와 같이.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예. 근데 6년 만에 드디어 영화가 나왔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재밌습니다. 제가 기존 김상패 감독님의 영화를 3편 봤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그 2편이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갖고 물론 다큐가 원래 다 재미가 없습니다. 다큐가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정말 잘 만들지 않아서 쉽게 재밌지 못합니다. 근데 김상패 감독 영화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명상 영화를 보는 듯한. 완전 있겠죠. 명상의 영상, 뭔가 이렇게 선에 들어야 될 듯한 그러한 굉장히 차분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감독님한테 제발 재밌게 만들어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난 뉴스타파 영상에서 오 재밌다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이번 영상은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눈물도 많이 나실 것 같고 지금은 안 계신 분들도 얼굴도 보이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김상패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곳 소성리에서 할지 아니면은 김천 영화관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관을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직접 보시길 바라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온라인 상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미리 보실 분들은 지금 소성리 평화마당에 링크가 올라와 있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랑도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객과의 대화에서 저한테 한 장면을,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꼽아보라고 하기에 제가 꼽은 장면은 그 4.27 판문점 선언이 있을 때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다가 큰 TV 걸어놓고 여기 마을 분들 모여갖고 그 장면 본 거 기억나세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영화가 대부분 2017년도, 2018년에서 19년도 딱 그 김상패 감독이 있었던 그 기간의 이야기가 현장의 이야기는 그 기간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2017년 8월 정도부터 그 기간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참 화가 나는 기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도대체 그들은 왜 버렸을까 하는 그 분노만 계속 올라와요. 계속.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주목했던 그 판문점 선언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기 원래 TV 없었잖아요. 지금도 없고. 그때 상황실에서 TV를 일부러 갖다 놨습니다. 그때 판문점 선언을 보기 위해서 거치대도 만들었어요. 거치대를 만든 거였습니다.
거치대 만들어서 안에 있는 TV 바깥에 꺼내갖고 잡아다가 놓고, 그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딱 당선된 이후 되면은 사드 빡 뽑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합니까? 당선이 어떠한 평화적 기조에 따라서 사드를 뽑아내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와 함께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판문점 선언의 그 모습은 우리가 정말 어느 사람들보다도 대한민국 어느 국민보다도 바래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장면 같이 보려고 TV 거치대 제대로 만들어서 그 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렇게 프레임으로 만들었던 거는 뽀샤지고 걸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 마을 분들은 이렇게 영상에 있는데 지킴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 있었게요? 그날 다 진박교에 있었습니다. 원래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사인부들이 공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킴이들 진박교에서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딱 그 시기 영화에 쥐된 어떠한 배경이 되는 딱 그 시기에 저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바람하지 않았던 그 평화의 순간인데 우리는 그 평화를 빌미로 가지고 온 저 사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평화가 무참히 깨지고 있던 그때. 근데 문재인 임기 내내 사실은 그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평화적 모습이 만들어진다, 뭔가 만남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 한국과 북한이 만난다, 뭔가 이렇게 좋은 메시지가 나오는 그 순간마다 이 소송리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남북군사협의 5돌이라고 해서 기념식을 했다고 또 하니까 또 화가 이렇게 푹 올라와요. 화가. 이재명 참 영상 저기 있어갖고 뭐가 발언을 잘 못하겠네. 의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의식을 하고 있네. 뭔가 이렇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왜 지금 이재명이 지금 욕 안 하면 뭐돼? 빨리 해라. 그래요. 오늘밖에 없어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사과를 하는데 사실 잘못했다고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먼저 이렇게 떠올랐어요. 내 과오가 크다라고 하는. 벌써 본인이 잘못해갖고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본인 잘못해갖고 윤석열 당선이 됐고 당대표가 단식을 하는 상황까지 왔고 그럴 거면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참 내 잘못이 큽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화가 이렇게 푹 올라오더라고요. 사과하긴 안 한다. 내가 죄인이오라고 했잖아. 그래요? 훈령상을 안 받나? 좀 못 들은 것 같아요. 에이, 거기까지 가지 마시죠. 9.19 5돌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비판해야 됩니다. 개 쌍욕을 쳐먹어야 되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유행하는 욕이 있대요. 휘발놈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발놈 아니고 휘발놈. 이 한동훈이 지금 검찰 무슨 내역서죠? 특활비 사용 내역. 네, 특활비 사용 내역서를 내라고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오래돼갖고 그 영수증이 가임지다 보니까 내용이 휘발이 됐다고. 휘발이 돼서 없어진 거라고. 우리가 지운 거 아니라고. 그래서 별명을 이제 휘발놈이라고 붙여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부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전부 다 휘발놈들밖에 없어요. 과거가 사라졌다고. 그런 과거 없다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과거를 전부 다 이렇게 휘발시키려고 하는, 이 욕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휘발놈들. 고1고 군사 분야 5돌 그 자리에서도 이 절호의 순간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 연설을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이 운성 우리 잘했습니다 라고 연설을 이어갔으면 안 됐죠. 잘했으면 오늘날 이 상황이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던데, 사실은 그 기조연설은 사실 뭐 이렇게 평가할 가치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뭐 그 중에서 하나 딱 꼽아 볼 거는 대놓고 원전을 기후위기에 당해서 이 원전 이거 무탄소 에너지라고 이상한 명칭을 붙여왔고, 원전 개발에 더 힘쓰겠다라고 하는 무식한 말을 유엔 기조연설을 해서 창피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말고는 사실 그 내용 안에서 사실 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때 당시 2018년도 그 영상의 배경이 되었던 그 2018년도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완전히 파탄났던 2019년도의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죠. 사실 그 기회를 만들어냈던 거는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소성리였습니다. 이 소성리에서 모여서 그 남과 북과 그리고 북과 미가 만들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외교적 틈을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이 소성리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추가 배치를 그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배치를 1차 배치하고 그 추가 배치를 막아내서 중국과의 외교적 틈도 만들어내고, 그 중국과의 외교적 틈 속에서 여유 속에서 북한 설득하고 북한과 만나고 미국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틈이, 외교적 틈이 만들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완벽히 되었으면은 중국 눈치 보면서 어떻게 또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평화의 기조에 어떠한 물꼬를 튼 것은 결국 저는 이 소성리에 모여있던, 김천에 모여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그 정부를 만들어냈던 국민이 만들어낸 거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롯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만 삼았다라는 점에서 참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화요일에 이태원 참사 기도식이 있어서 갔었는데, 원래 영정만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이제 그 TV 하나를 크게 걸어놓고,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이의 평소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보내는, 가족들의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그런 문구가 나와서 어머니들이 그 영상만 이렇게 이제 기도 시작하기 전까지 의자에 앉아서 계속 그 영상만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영상에서 문구 하나가 네가 있던 그러한 순간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라고 이렇게 그러한 문구를 보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한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지우려고 해도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외면받고 하는 것 같이 해도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취가 잠시 눈앞에 사라진 것 같아서 연기같이, 지난 세월이 연기같이 그냥 흩어진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대종사님께서는 진리를 하셨다. 오직 그 모든 것은 변화할 뿐, 사라지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잠깐 7시에 모여서 8시, 9시까지 잠시 이곳에 있는 것, 잠시 모여서 외치는 것이 그냥 공중에 던졌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라는 진실을 밝히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자리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행위입니다. 행위. 근데 실질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행위를 본 사람들, 들은 사람들, 말한 사람들, 그것들이 다 그냥 이 공중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몸과 마음, 눈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건 아니구나, 혹은 어떠한 세상이 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씨앗들이 다 조금씩 발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권력자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 자신의 세계인 것처럼, 자신의 천국인 것처럼 뭔가 날뛰고 있지만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만들어내는 업의 크기와 이 평화를 바라고 진정한 자신의 삶의 주인의 누구인지, 내 삶에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 뭔가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그 바라는 원들을 가진 사람의 업의 크기가 크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업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이 평화의 업들이,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그 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변화의 모습은 명확한 겁니다. 잠시 잠깐 저들의 권력의 크기가 커서 지금 내리누르는 것 같지만은 오늘 법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의 승리는 얻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과의 이치입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는 것, 끊임없이 연대의 발걸음을 와주시는 것, 오늘 대구 지역 그리고 민주노총 분들과 우리 서울에서 우리 평통사 분들도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바로 그 인과의 진리를 인과의 진리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은 우리들의 행위가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시간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좀 더 세게 이 자리에 좀 더 튼튼한 인과의 씨앗을,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잘 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느리고 조금 미약하지만은 이 씨앗은 키워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화 기대하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함께 그 영화 잘 추진해 여기서 함께 상영하도록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원불교 기도식 마치고 우리 백창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풀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멜 부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의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연대자들도 이렇게 오셔서 늘 반가운 마음인데 특히나 우리 영재씨가 돌아왔습니다. 영재씨 건강하라고 박수 좀 쳐주십시오. 김영재! 제가 오늘은 그 역사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 제가 이제 늘 책을 보고 공부를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참 잘 모른다. 알아도 일부만 알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또 알고 있는 게 정말 진실되게 바른 지식이 아니라 좀 가공된 왜곡된 지식을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요. 일본이 그렇게 이제 이 한반도를 침략하고
또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고 이렇게 엄청난 인류의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국민들은 그 자기네 나라가 그때 이렇게 그 1930년대 40년대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예. 잘 그들이 우리 조선 땅에서 일으킨 그 범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아오고 있다고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교과서조차도 그런 걸 말하지 않고 또 말을 해도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왜곡시켜서 이제 알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략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침략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일제는 한반도에 진출했다고 말을 합니다. 침략과 진출, 이거는 엄청나게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일제는 그들이 저지른 역사 범죄를 아주 이렇게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일본 국민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 역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얼마나, 역사 지식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분단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분단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이제 그 권력의 입맛에 맞는 역사를 가공해 왔어요. 그거 혹시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월북한 사람들, 북쪽의 사람들에 대한 그 역사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방 그 이전,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물들은 정말 거의 다 그 좌파가 많았거든요. 우파 얘네들은 나중에야 우파라고 이름을 불렀지, 진짜 기회주의자고 좀 아주 그 덜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들이 많았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분단돼서 남쪽 사회를 살면서 그렇게 정말 인물인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역사, 그들이 해왔던 작품, 그들이 해왔던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접하지를 못했잖아요. 뒤에 와서야 이제 그냥 간헐적으로 이제 군데군데 우리가 그런 지식을 이제 접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북은 북대로 그 김일성의 그런 그 위협이라고 할 수 있죠. 김일성의 위협을 깎아내리거나 그거를 이렇게 그거보다 더 뛰어난 업적이 있거나 좀 김일성의 위협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그거를 또 철저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또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만이 일제 때 그냥 홀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사람이 그냥 김일성 그 일생을 보면은 거의 예수님급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막 놀라울 일이 많지 그런 초인적인 그런 활동을 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한 사람을 떠받들므로써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사장이 된 거죠. 제거가 된 거죠. 또 어떻게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독립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이렇게 분단이라는 이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제각각의 이제 역사를 알고 그냥 살아온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오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은 허형식 장군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만주 제1의 파르티잔이라고 합니다. 만주 제1의 파르티잔. 파르티잔이 뭐냐면 비정규군을 말을 해요. 비정규군을 이제 그 스페인 말을 따서 파르티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단어가 병영이 돼갖고 빨치산이 된 겁니다. 예, 파르티잔이 이제 비정규 군대를 말하는데 우리가 일제 땐 정부가 없었잖아요.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정식 군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무장
독립군들이 다 이제 파르티잔이에요. 파르티잔. 비정규군이란 말이 됩니다. 근데 허영식 이분이 동북 항일 연구, 동북이라고 하면 이제 만주를 말합니다. 만주. 동북 항일 연군의 제3로군 총참모장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조직도가 이제 제4로군, 1로군, 2로군, 3로군, 4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로군의 군장이 4명이겠죠. 2명은 중국인이고 2명이 한국인인데 1로군 군장이 김일성이고 3로군 군장이 바로 허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과 같은 급의 이제 무장 독립군 이제 지휘자인 거죠. 이분이 그 허씨잖아요. 아주 정말로 명문 항일 무장 집안이에요. 예. 이분의 당숙이 허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법원장입니다. 조선시대엔 평리원장이라는 분인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직을 내려놓고 전국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의병을 말합니다. 창의군을 이제 세우는데 앞장선 그런 사람입니다. 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그러니까 당숙이니까 이제 조카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렇게 집안의 항일 전통을 보고 자란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순국을 당해요. 그러니까 교수형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집안이 이제 명문 집안이겠죠. 양반이고 평리원장을 지낼 정도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수형을 당하면서 이제 순국함으로써 집안이 완전히 이제 기울어졌는데 거기다가 일제가 이제 말할 수 없이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이분들이 다 이제 보따리를 뿌려가지고 이제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는데 이제 허형식이가 이제 따라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항일 전통을 이제 몸에 익힌 거죠.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독립군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새삼스러운 게 뭐냐면은 일제가 만주에 이제 괴뢰국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푸이라는 이제 바지 황제를 내세워가지고 이제 만주국을 이제 지배했잖아요. 만주를 지배했는데 이제 치안 숙종 계획이라는 이제 이름하에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토벌하려고 아주 극악하게 극악한 이제 작전을 폈어요. 우리는 독립군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 일제놈들은 우리 독립군들을 공비라고 불렀겠죠. 좋은 말로 부르지는 않았겠죠. 공비를 토벌하는 계획으로 삼광 작전을 썼습니다.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빼앗는 이런 삼광 작전으로 독립군들이 비정규군이니까는 이들의 보급을 누가 합니까? 같은 조선 민중이 하잖아요. 조선 민중이 이들을 만나면 밥 주고 옷 지어주고 이제 그렇게 군자금 지어주고 해서 그런 걸로 이제 일제와 싸우는 그런 무장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한인 조선인 마을이 있는 데다가 아주 그냥 전부 다 삼강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빼앗아버리는 이런 삼강작전으로 그냥 아주 만주를 초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우리 무장 독립군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940년부터 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침이고 그 당시 이제 조선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과 연합해서 일제에 맞서서 이제 투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침에 따라 이제 전부 다 이제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도 넘어가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때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허영익 장군 유일하게 끝까지 만주에 남아서 조선인민과 중국인민과 함께 이제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더라고요. 지휘관이니까 이제 말을 타고 다녔는데 말을 타고 어느 마을에 나타나면은 그냥 인민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모여가지고 허영식을 그냥 그러니까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이 어떤 장군이 우리를 지켜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허영식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분이 나타나면은 그냥 인민들이 그냥 민중들이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예.
김일성이가 이 사람의 역사를 철저히 은폐할 만하지요. 예, 은폐할 만합니다. 오로지 가장 뛰어난 사람은 자기여야 했거든요. 예. 근데 김일성은 그 만주군과 일제 그 탄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아니 소련으로 넘어왔는데 허영식 장군은 끝까지 만주에 남아갖고 이제 그 민중들과 생사를 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1942년 8월 3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침 6시 40분에 그 만주국 짭새 새끼들한테 이제 그 포위당해가지고 이제 그 산화를 합니다. 산화합니다. 그때 독립군 두목을 그 신고하거나 생포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제놈들은 일개급 특진에 1만 원의 상금을 줬대요. 1만 원의 현상금. 그 1만 원이 지금 돈으로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 단위의 돈이겠죠. 억 단위의 돈. 그거를 이제 현상금으로 그래서 그 현상금에 눈이 먼 이제 이 짭새 새끼들이 그 주민의 뭐 거동수상자가 어디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해갖고 이분이 경호원 2명이랑 같이 이제 하룻밤 이제 야영한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포위해가지고 이제 투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허영식 장군이 이 경호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이제 중요한 그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문서가 일제로 넘어가면 아주 그냥 파탄이 나는 거니까 이들을 이제 빼돌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경호원 2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명은 끝까지 허영식과 이제 그 동행하느라고 죽고 한 명이 이제 살아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표적이 되면서 이제 기관총 테러를 받고 수류탄으로 이제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 시신이 이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그 목을 이제 그 해가 이걸 참 이렇게 표현이 죄송한데 하여튼 목을 따가지고 가고 그 시신들은 다 이제 그냥 그 짐승의 밥이 됩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이 부대가 그 허영식 장군 그 시신이라도 이제 수거하고자 현장에 갔는데 다행히 짐승들이 다 먹고 남은 이제 다리 뼈 조각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다리 뼈 조각 하나를 이제 회수하고 또 너무나 다행인 게 그 현장에서 허영식 장군의 권총을 이제 찾았어요. 권총을. 그 권총이 지금 그 중국 거기에 동북 항일 열사 기념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런 걸 보니까 거기 가서 그걸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 동북 항일 열사 기념관 가서 그 허영식 장군이 그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 만주에서 일제와 맞서서 정말 민중과 함께하면서 자기를 버린 이런 사람들이 허영식 장군뿐이겠습니까? 그와 함께했던 그 삼노군 부대 왜 우리는 소련으로 안 갑니까? 항의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지휘관이랑 함께 거기서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만주 땅에서 다 산화했어요. 일제 총칼에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허영식 가족도요, 한국전쟁이 나가지고 허영식 동생은 인민군에게 잡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그렇게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어느 건물에서 불이 나서 죽었어요. 허영식 부인은 또 어떻게 됐냐면 한국전쟁 때 미처 피난을 가지 못했는데 또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십시오. 정당한 종교의식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빨갱이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부역을 했다 그래가지고 또 처형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허영식의 모친은 아들도 며느리도 이렇게 좌익과 우익에게 다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한 게 그게 화병이 나가지고 그냥 몸져 누워갖고 그냥 참가자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평화적 그렇게 종교의식에 평생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몸을 바쳐서 경찰은 나라의 평화적 독립을 집회를 보장하라. 위하여 정당한 일제와 종교의식을 싸운 방해하지 그 마십시오. 유명한 한 장군의 가족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갔어요. 이게 우리나라 독립군의 이분뿐만 아니라 모든 독립군의 그런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여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분들의 이 희생과 정신을 우리가 높이 기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좌절할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엘리야 예언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이 엘리야가 지금 왕에게 쫓겨가지고 사막으로 피신을 했어요. 사막에서 그냥 혼자 터덜터덜 이제 그냥 나도 그냥 죽고 싶어요 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그냥 하소연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이제 의기소침해가지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줘요. 시리아 왕을 새로 세워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도 네가 기름을 부어서 새로 세워라. 그 다음에 너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 예언자를 또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예언자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줘서 다시 일으키게 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러니 너 용기를 잃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와, 이게 우리 기독교 운동권에서는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용기를 주는 1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이니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민중 7,000명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조영상 열사 산하했을 때 단체들은 조의금을 안 냈는데 우수한 민중들이 그냥 소액 후원을 해가지고 장례를 그냥 넉넉하게 치렀다고 했잖아요. 예? 무수한 민중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민중 7,000명이 엘리야 선지자 뒤에 있듯이 지금 여기 우리 투쟁하는 우리 뒤에 민중 7,000명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끝까지 지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늘은 우리 민중이 끝까지 사람답게 사람다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늘은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후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야를 위해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민중을 남겨두었듯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드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기고 오늘도 힘차게 이 결의를 이어갑시다. 투쟁! 네. 평화 집회 방해 말라. 방해 말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평화 집회 보장하라. 평화 집회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424번째 424번째 아침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군과 국방부는 이곳 소성리 마을길을 통해서 불법 사드 기지로 진입하는 공사 차량과 인부들을 진입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사드의 철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는 사드가 소성리에 배치됨으로 해서 이 땅은
안보 위협과 불안을 겪게 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한순간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는 우리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주장합니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미국사도 물러가라. 미국사도 물러가라. 미국사도 물러가라. 미국사도 물러가라. 기지공사 반대한다. 기지공사 반대한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불법이다.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반대한다. 육로통행 중단하라. 육로통행 중단하라. 미군은 소성리 마을길로 오지 마라. 미군은 소송리 마을길로 오지 마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사들은 침략이다. 사들은 침략이다.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사들은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무역행위 하지 마라. 무역행위 하지 마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경찰병력 물러가라. 사들은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들을 철거하라. 사드를 철거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오늘도 잠시 우리 이곳에서 소성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공사 차량을 통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외칩니다. 사들은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경찰은 철수하라. 경찰은 철수하라. 평화집회 보장하고 평화집회 보장하고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자, 바로 우리 주민들이 집회장에서 밖으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들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경찰병력 철수하라. 육로통행 반대한다. 오늘은 모처럼 소성리에 물러가라. 방송국에서 나와서 지금 촬영 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TBC라고 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네요. 무역행위 중단하라. 무역행위 중단하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침략행위 돕고 있는 공사 차량 돌아가라. 공사 차량 돌아와라. 공사 인부 물러가라. 공사 인구 물러와라.
사들은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고 있는 신발보고 물러가라. 5636 돌아가라. 구역행위 하지 마라. 일사기구 물러가라. 돌아가라. 2986 돌아가라. 지문차량 돌아가라. 950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4804 물러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들은 침략이다.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을 불러오는 불법사도 철거하라. 소성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성리의 평화를 짓밟지 마라. 비가 오는 가운데도 소성리 마을길을 통해 비지공사 지원 인부들과 차량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량 숫자가 많이 적은 것 같은데요. 1차로 들어갈 차들이 진입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30분 남은 차량들이 침략행위 돕지 마라. 1964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고 있는 469이 물러가라. 337이 돌아가라. 구역행위 중단하라. 불법사도 철거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경찰 병력 철수하라. 네. 또 한 대 올라옵니다. 어디서 돌아가라. 한국 남발 위장하고 미국 군인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던 봉고차입니다. 장로님, 지금 들어가는 애들이 미국이 그렇게 물어서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돕고 있는 공사인부 돌아가라. 0884 돌아가라. 그러지는 않는데. 이 저희가 완전 다르던데. 공사하고 하나 헷갈리고. 기지공사 돕고 있는 공사 차량 돌아가라. 268 돌아가라. 3776 돌아가라. 7281 돌아가라. 네. 오늘 424번째 집평화 행동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집회를 마을회관 마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을회관 마당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